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샘투 타일러의 샘입니다. 샘투 타일러 로우 타일러입니다. 네, 영화 방송 시간이죠? 네, 영화 다시 보기 시간이고요. 네. 오늘 준비한 영화는 자산오보 준비했습니다. 오, 자산오보. 자산오보 보고 왔죠. 아, 보셨어요? 네. 저는 어제 집에서 예고편을 봤습니다. 아, 제가 다른 얘기지만 네. 티빙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5월 20일에 뭐 단독 공개다 해가지고 메인에 떠 있더라고요. 그래요. 한번 들어가봐서 좀 긴 예고편을 봤습니다. 한 3분 넘는. 그래서 느낌은 좀 알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네, 어쨌든 자산오보. 이준익 감독 작품이고요. 영화고요. 왕의 남자. 네, 왕의 남자, 뭐 동주. 아, 동주. 네. 그리고 사도. 네. 박열. 아, 박열도인가요? 네. 어느 순간부터 역사물을 되게 많이 다루시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이번 영화도 동주처럼 흑백으로 영화를 만드셨고요. 아, 동주도 흑백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흑백 영화고요. 조선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네네. 뭐 워낙 이제 뭐 예고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약용의 형 정약전. 네네. 네, 이제 이야기입니다. 3대 정치 삼형제라고 그래서 네. 순종 그때쯤에 엄청 이제 유명했던 정조. 네. 네. 정조인가요? 정조 때죠. 정조가 죽고 나서 네. 이제 세 형제가 그렇죠. 몰리죠. 네네네. 카톨릭을 믿는다는 이유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정약종 같은 경우는 순교하죠. 배교를 안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나는 카톨릭 신자로 살겠다라고 끝까지 우기는 바람에 네. 참수당하죠. 하지만 정약전과 정약용은 배교를 하죠. 카톨릭 신자로서의 그런 포기하겠다. 네, 포기하겠다. 그 황사형 백서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별거 아닙니다. 그 황사형이라는 분이 카톨릭 신자였는데 하도 이제 카톨릭 신자들이 박해를 받으니까 네. 교황한테 편지를 써요. 군대 좀 보내달라. 이 나라 다 엎어버리고 카톨릭의 나라를 만들자. 급진적이시네요. 엄청 급진적이죠. 네네. 군대를 좀 보내달라. 네. 걸렸어요. 아, 그럼 영모죠. 영모 자체가 뭐 스케일이 다르죠. 아, 네. 그냥 뭐 서방이 교황한테 네. 군대를 좀 보내달라. 좀 그때 웃기지 않아요? 교황한테 군대를 보내달라니.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정약용은 이제 육지로 귀향을 가고 강진으로 가죠. 네, 강진으로 네네. 가고 정약전은 이제 흑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멀죠, 머네요. 이 영화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자산오보에 창대라는 인물이 나와요. 창대. 네, 자산오보는 뭐냐면 그 자산은 그 흑산도에서 나오는 물고기들을 네.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약간 그 도감. 그렇죠, 도감이에요. 네네. 도감인데 네. 어류 도감인데 네. 거기에 서문에 창대라는 인물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아, 실제로 네네. 자산오보 처음에. 역사 수업할 때 자산오보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책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제가 배웠던 기억이 나요. 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네. 어쨌든 그 외에는 다 이제 픽션이죠. 그 외에는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이제 상상력을 펼쳐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 그렇죠. 하고 영화를 만드신 거네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정약전은 이제 흑산도로 들어갔잖아요. 흑산도로 보내진 이유가 그겁니다. 원래는 영화상 내용에서는 정약용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천재로 알려져 있으니까 네. 흑산도로 보내려고 했어요. 정약용이라는 인물을 네네. 너무 이제 뭐랄까요, 요새 말로 하면 내 힘드니까. 네. 근데 이제 좀 문초를 해보니 아닌 거예요. 뭐가요? 정약전이 더 유명한 인물이라고 이제 사상적으로. 네. 얘를 흑산도로 보내야 됩니다. 정약전이 흑산도로 가게 됩니다. 더 먼 데로. 네. 네. 둘이 엄청난 우애가 이제 있었는데 어쨌든 정약전이 그 흑산도로 들어가고 나서 가거댁이라는 곳에서 이제 머무르게 돼요. 기생충의 네. 가정부역 맡으셨던 네네네네. 그분 이제 집에서 머무르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중앙정부에 있던 사람이 귀향을 온 거니까 그렇죠. 양반 중에 양반이 온 거잖아요. 사대부 중에 한 명이 온 네. 거니까 좀 처우를 좀 해줍니다. 귀향 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다니게도 해주고 이제 그 마을에 있는 뭐라고 그래야 되죠? 진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마을에 사또 정도 되는 사람이 이제 좀 챙겨준다기보다도 그냥 존중 정도는 해주죠. 어쨌든 양반이라고 챙겨줍니다. 가거댁이. 근데 그 마을에 창대라는 인물이 있는데 창대가 듣자 하니 좀 글을 좀 읽은 거예요. 그 마을에서는 그나마 어부인데. 그래갖고 이제 그런 서로 소문만 듣고 지나가다 만났어요. 정약전이 창대를. 네. 글 배우러 와라. 그랬더니 창대가 그러죠. 천주쟁이한테 배울 게 없다. 어. 글을 배우면 뭐 하나. 천주에 빠져서 나라를
부모를 버리고 나라를 버리고 군신관계를 버리고 네. 천주쟁이를 따를 필요가 없다. 그랬더니 정약전이 그런 말을 하죠. 주자의 힘은 정말로 세구나. 주자학의 이제 주자잖아요. 네네네. 그때가 성리학 시대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말을 또 어디서 한번 들었냐면 네. 그 천주교에서 그런 명령이 한번 왔었나 봐요. 제사를 금해라. 그렇습니다. 원래 그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천주교 박해 시작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두머리 격인 그 천주교 우두머리 격인 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거를 천주교인들한테 전해라. 이제 제사를 금하자. 또 정약전에서 그 자리에서 이제 엄청난 반발을 합니다. 아니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다 죽으란 얘기냐. 그 힘없는 사람들을. 분명히 그 사람들 다 잡혀가고 고문받고 모진 일을 당할 텐데. 그러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런 탁상공로 같은 얘기 하지 말라는 식으로 하고 얘기를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 거죠. 근데 거기에 같이 앉아있던 다른 이제 천주교인 양반이었겠죠. 딱 그 말을 합니다. 주자의 힘이 세구나. 과거 회상인 거죠. 과거의 회상인 거예요. 주자의 힘이 엄청나게 센 나라인 거예요. 성리학의 나라. 정약전은 물고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어느 날부터 물고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말미잘을 보고 있는데 그게 홍미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막 물어보는데 가르쳐줄 생각을 안 해요. 창대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근데 창대가 무슨 글귀가 하나 있는데 해석이 안 되는. 해석은 되는데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읽을 수는 있는데 이제 무슨 뜻인지 모르는. 네. 간신히 이제 해석은 했는데 뜻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던 찰나에 정약전이 야 그러면 이제 네가 날 도울 수 없다고 하니 나한테 배울 수 없다고 하니 거래를 하자. 내가 너한테 글을 알려줄 테니 너는 나에게 물고기를 알려다오. 이런 식으로 거래를 제안합니다. 창대가 솔깃하죠. 그렇지. 그럼 거래를 하면 내가 할 만하지. 배울 수는 없어도. 배울 수는 없어도 거래지. 기브앤테이크니까. 그래서 정약전이 글을 가르쳐주고 창대는 물고기의 생리를 알려줍니다. 이제 그 가자미의 어디를 따거나 가자미와 홍어의 차이. 뭐 그런 얘기도 나와요. 홍어를 삭혀 먹잖아요. 그렇죠. 흑산도에서는 그러더라고요. 홍어는 회로 먹어야 된다. 그렇죠. 사실 삭혀 먹는 게 생으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과거에는 냉장 기술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흑산도에서 홍어를 가지고 전라도까지 들어가면 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썩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삭혀 먹는다 육지 사람들은. 근데 홍어는 날로 먹어야 맛있다. 그래서 접대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글을 가르쳐주고 둘이 맨날 이제 붙어 다녀요. 친해진 거죠. 사제지간이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어느 날은 그 사람이 옵니다. 강진에서 정약용의 제자가 와요. 편지를 들고. 서신을 들고. 네. 겸상을 하죠. 둘이서는 이제 강진에서 온 사람하고. 네. 정약전과 그 제자와 어디 시 한 편 읽으려고 하는데 창대한테도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창대가 같이 있었나요? 뒤에 앉아 있어요. 네. 겸상을 못하죠. 상놈이니까. 네네네. 근데 상놈이 아니라고 그래요. 자기를 또. 아버지는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상인이에요. 양인. 네. 근데 이제 첩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서자거든요. 서자라서 그냥 섬에 두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자리에서 이제 무시를 하죠. 정약전도. 저놈이 무슨 시를 읽느냐. 배움이 미천하다. 네. 그러니까 정약전도 또 이제 약간 화가 난 거죠. 화가 나죠. 자기 제자인데 어떻게 보면. 또 긁게나 배웠는데. 자기도 긁게나 배웠는데 상놈이라는 그 지위 때문에 그 겸상도 같이 안 해주고 무시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겸손이었을 수도 있겠는데 정약전 입장에서는 듣는 창대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죠. 네네. 그래서 점점 이제 어쨌든 이제 글을 배우다 보니 또 정약전이 어마어마한 이제 학자였잖아요. 그렇죠. 밑에서 배우다 보니 글눈이 트인 거예요. 그렇죠. 실력이 뭐 쉽게 얘기하면은 좋은 과외 선생님을 만나서.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의지도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소문이 납니다. 전라도 육지까지 소문이 나요. 흑산도에 글 좀 한다는 상놈이 있다더라. 그 아버지가 옵니다. 네. 글 좀 읽었다며. 네. 가자. 육지로 이제. 나가서 한 자리 해야지. 네. 가서 과거라도 시험 한 자리 봐야지. 네. 왜냐하면 창대가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아버지를 이제 찾아간 거예요. 날 좀 족보에 올려주고 내가 양반을 좀 해야겠으니 과거를 좀 봐야겠으니 좀 날 족보에 올려달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너 어디까지 읽었냐? 했더니 뭐 사서? 네. 까지 읽었다고 했나? 그러면 거의 서당 수준이죠. 네. 그랬더니 아버지가 콧방 끼면서 이놈이 무슨 사서 정도 읽고 와서 과거를 보겠다고 그리고 내쫓아요 그냥. 네네네. 쳐다도 안 보고. 아들인데 어쨌든 핏줄인데도 그런 과거의 전력이 있는데 이제 소문이 꽤 나니까 아버지가 먼저 온 거예요. 육지에 가자. 그러면 내 이제 어머니도 옆에 계시잖아요. 니네 고생은 끝났다. 비단 옷 입고
나가서 이제 내 모든 걸 물심용료 도와주마. 네가 과거를 볼 수 있도록. 창대가 고민을 하죠. 나갈까 말까. 그러다가 이제 그런 사건 일련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강진에 한 번 또 갔다 와요. 그 창대가 네. 편지를 한번 주러 갔는데 이제 쓰는 책이 정약용이 쓰는 책이 이제 목미심서 이런 책을 쓰잖아요. 네네네. 나라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네. 뭐 관리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제자랑 또 시 한 편을 같이 읽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이제 창대가 이겨요. 실력이 늘어서. 근데 이제 그 또 양반은 제자는 또 어물쩡 이렇게 자기가 뭐 이렇게 봐준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좀 창대가 배우기는 배우는데 그 서자로서의 한계. 심지어는 정약전도 그렇게 창대를 약간 바라보는 미묘한 그런 시선을 이제 영화에서 보여주죠. 그러다 창대가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나가겠다. 이제 내가 사제의 연을 천주쟁이인 당신과 연을 끊고 육지로 나가서 과거를 보겠다. 난 목민심서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이제 나는 내 세상을 살련다. 정약전이 그러죠. 그냥 너도 출세하고 싶고 비단 옷에 뭐 고깃밥 먹고 싶어서 나가는 거면 그렇게 말을 할 것이지 뭐 대단하다고 말을 돌려서 하느냐. 이러면서 둘이 싸워요. 네. 그리고 창대는 짐을 싸서 와이프랑 애들이랑 어머니랑 모시고 다 갑니다. 육지로 가요. 네. 진사가 돼요. 과거에 합격을 하나 보네요. 네. 네. 과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맞아요. 중앙에 가는 과거가 있고 그냥 그 지역에서 하는 관리가 되는 과거가 있는데 그게 된 거죠. 아버지가 밀어주니까 그 지역 그 유지도 소개시켜주고 아버지가 잘 나가는 상인이니까. 근데 지내다 보니 아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인 일은 아전들이 다 한단 말이죠. 맞아요. 사실적인 그 동네의 유지 아닌 유지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나라에서 나온 쌀이 있잖아요. 백성들 주라고. 네. 거기에 모래를 섞어주는 겁니다. 양 늘리기. 네. 어느 날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안 맞는 거예요. 문서랑 이거랑. 그럼에도 이거를 목민심서를 봐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네. 이거를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목민심서를 공부해서 그걸 현실에 적용을 시켜보려고. 네네. 어느 날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갈등이 이제 고조가 되잖아요. 아전은 아전대로 네가 뭘 아느냐. 약간 그런 느낌이죠. 군부대의 새로운 소위. 네. 그런 느낌이죠. 네가 뭘 아느냐. 그리고 그 위에를 또 찾아 올라갔더니 네가 여기서 배울 것이 많다. 돌려 말하죠. 아니 아전들이 어떻게 그 뭐 배운 놈들이니까 그렇게 하겠지. 네가 말을 잘해서 뭐 이런 식으로 또 위에 또 얘기해 보면 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어느 날은 그 동네에 남자가 한 명이 찾아 들어옵니다. 관하로. 네. 그러면서 엄청 소리를 쳐요. 군포 좀 그만 매기라고. 세금이잖아요. 네네. 군포를 머릿수로 매깁니다. 맞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죽은 사람의 군포도 매겨요. 그게 과거에 이제 폐단이죠. 폐단. 그렇죠. 네. 죽은 사람, 돌아가신 아버지의 군포를 매깁니다. 네. 그리고 16세, 15세가 넘어야 이제 군포를 매길 수가 있는데 맞아요. 갓 태어난 아이한테까지 군포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10을 벌었다 싶으면 8을 떼가는 겁니다. 그리고 쌀을 돌려줄 때는 나라에서 나온 쌀을 돌릴 때는 모래를 담아서 주고 사람들이 이제 너무 힘든 거죠. 그 남자가 들어오자마자 내 자식한테도 군포를 매기니 내가 어찌하란 말이냐. 그러면서 낫으로 거세를 합니다. 본인의? 네. 아이고. 남자가 아니면 군포를 안 내도 되거든요. 네. 남자가 아니니까 군포를 안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본 거예요. 장대가. 네. 그리고 또 와이프가 들어와서 그 남근을 잡고 네. 그 관아의 우두머리한테 이제 소리치죠. 넌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남편의 그것이요 이러면서 이제 적나라하게 얘기하는데 완전 거의 울부짖죠. 네. 창대가 이제 아전과 어떻게 하다가 싸우게 됩니다. 목을 졸라요. 근데 다행히 아전이 안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흑산으로 돌아가죠. 근데 정약전은 이제 정약용이 그 귀향이 풀렸어요 먼저. 네. 그래서 이제 곧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섬을 옮겨 있었습니다. 좀 더 육지와 가까운 섬으로. 네네네. 근데 돌아가신 거죠. 정약전 선생이. 네. 돌아오면서 이제 그 섬에 들렸더니 이제 그 가거댁이랑 이제 애를 낳고 살았어요 정약전이. 네네. 가거댁이 이제 상을 치르고 있는 거죠. 결국 못 본 거네요. 못 봤죠. 네. 그리고 나서 영화는 이제 끝이 납니다. 영화의 그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자산오보와 목민심서. 자산오보는 뭐냐면 말 그대로 현대 과학인 거잖아요. 그렇죠. 도류, 어류, 도감. 네. 본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잖아요. 근데 목민심서는 어떻게 보면 그 성리학적인 계통에서
성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나라의 일을 해결해보고자 쓴 책이잖아요. 이상이죠, 이상적인 네, 그리고 네. 여전히 성리학적인 책인 거잖아요. 성리학적인 세계관에서 네. 성리학을 어떻게 현실 정치에 대입할 것인가. 뭐 실학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네. 실학도 사실은 실학이라고 하는 이유가 성리학에서 좀 더 실용을 찾았다 해서 실학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게 성리학을 아예 벗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산어보 같은 경우는 완전 궤를 달리하죠. 전혀 관계가 없죠, 성리학과는. 그냥 어떻게 물고기가 알을 낳고 어떻게 해야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그러니까 물고기의 생리를 적어놓고 물고기를 잡았을 때 어떻게 해부했는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걸 다 일일이 적어놓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과학적인 얘기인 거죠. 네네네. 이 영화의 핵심은 그게 아니었나. 결국에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약전이. 그 설경구 씨가 연기를 진짜 여기서 진짜 잘하시는데 결국에는 너같이 성리학만 하던 놈들이 이 나라를 이꼴로 만든 것이 아니냐. 본 것 없다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몇 년 전에 서양 애들로부터 배울 것을 다 배워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와서 난리까지 펴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공작을 맹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게 이제 정약전에는 이 나라의 한계를 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창대를 서자로서 보는 그런 시각도 존재하고 그 시대의 한계가 어쩔 수 없이 존재하죠. 이게 이 영화의 맥락이 아니었나 말하고 싶었던 게. 자선어보냐 목미심서냐. 우리는 자선어보에 대해서 잘 모르죠, 사실은. 그렇죠. 목미심서도 잘 모르지만. 그렇죠. 그래도 뭐 목미심서는 좀 들어본 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거니까. 어디서 뭐 이렇게 서점 지나가더라도 목미심서는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자선어보라는 건 솔직히 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뭐 고등학교 때 배워본 적이 없고 배웠었나? 정약전이라는 말도 전 사실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이 영화를 통해서. 정약용한테 그렇게 대단한 형이 있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가 말하고자 싶었던 게 그 한 창대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시대를 잘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그 시대 전체를 유추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대와 정약전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그 조선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 그리고 그 한계 그리고 그거를 이제 타파하고 싶었던 한 개인의 그런 지식인. 그러니까 아쉬운 거죠. 배우면 배울수록 여기 뭔가 세상에 안 좋은 건 보이고 뭔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창대의 입장에서 봤을 땐 젊은 또 혈기에 뭔가 나가서 뭔가 배웠다는 소리도 듣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테고 벼슬 한 자리 하는 게 또 조선에서는 최고 아닙니까? 당연히 그럼 욕심도 좀 있었을 테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이 배운 걸 통해서 또 실제로 목미심서와 같은 책을 현실에 적용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테고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는 넘지 못하죠.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 그 영화를 보면서 또 느낀 게 뭐냐면 그럼 이 시대로 돌아오면 이 시대의 그 옛날에는 뭐죠? 산업공상이잖아요. 요새는 산업공상에는 말을 자체를 쓰지도 않고 그렇죠, 그거를 그렇죠. 뭐 믿는 사람도 없지만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다 보니까 그럼 자본으로 이렇게 뭔가 좀 정해지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그리고 그때와 현재가 아직도 크게 달라진 게 그러니까 뭐 물론 서자라서 뭐 출세를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뭐 조선시대만큼 제약을 받는 건 아니지만 네, 신분의 제약이 그럼에도 약간 그 핵심은 여전히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조리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사회가 가진 그런 문제점은 여전히 어느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해준 영화였습니다. 이준익 감독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영화 같아요.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된 것 같아요. 아 가장 네. 왕의 남자 이상으로? 왕의 남자는 저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그래요? 않았어요. 저는 이준익 감독 영화를 보면서 재밌게는 봤는데 재밌는 영화긴 하지만 네네네. 뭔가 좀 그런 영화였는데 자산어버만큼은 제일 이제 좀 이준익 감독님 작품 영화 중에서 제일 좋아하게 된 영화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호평이네요. 그렇죠. 흑백 영화로서 약간 그런 건 어떤가요? 흑백으로서 보면 저는 영화를 워낙 좋아하니까 네. 어색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많이 보다 보면 이제 막 옛날 영화도 찾아보게 되잖아요. 네네네. 흑백 영화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흑백 영화만의 맛이 또 있죠. 왜 흑백 영화로 한 것 같으세요? 인터뷰를 찾아봤을 때는 네네네. 과거의 일을 표현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흑백이 순차적으로 봐도 과거의 일이고 네네네.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기억나는 건 확실히 과거의 일을 표현하는 거고 또 흑백으로서 전달할 수 있는 흑백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색깔이. 그렇죠. 집중하기 좋습니다. 영화에. 스토리 자체. 그렇죠. 그리고 공백을 여백의 그런 되게 눈에 띄는 것들이 왜냐하면 방해를 하지 않죠. 컬러로서의 그런 재미도 있겠지만
흑백으로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집중력이 좀 더 좋지 않나. 흑백은 그런 맛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흑백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네네. 흑백 영화도 은근히 이제 좋아요. 인물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뭐 선택하지 않으셨나. 그런 뭐 흑백으로만 전달할 수 있는 감성이 있어서 흑백을 선택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자산어보는 여기까지고요. 좋습니다. 자산어보 뭐 이제 5월 달에 뭐 티빙에 나오면 네, 저도 한번 봐야겠네요. 네, 기회가 되면. 이게 은근히 또 역사에 관심을 갖게끔 해주는 영화예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되게 국사 시간에 네. 많이 다루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런 군포의 약간 패단이라든지. 그렇죠. 그 환곡의 패단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리고 되게 많이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그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황사영의 난이라고 그래서 네. 그 백서 사건 있잖아요. 네네네. 추기경 얼마 전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유명한 추기경 계셨는데 김수환 추기경. 네, 그분이 사과를 했다는 기사를 읽었던 것 같아요. 그 황사영 백서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라를 전복하려는 그런 편지를 쓴 거잖아요. 교황한테. 네. 이해는 되는데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하시죠. 네. 매주 목요일마다 로우 타일러님의 방송 팟빵과 파티에서 오디오 컨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샘트 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컨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